반갑습니다. 이 단원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5쪽에서 117쪽입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발달한 산업은 무엇인가요? 먼저 컴퓨터 산업이 발달했죠. 또 가정에 컴퓨터들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아주 활성화되었죠. 반도체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이미 이루어졌고요. 1996년도에는 반도체 수출량이 세계 2위까지 올라서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입니다. 인터넷을 다루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인터넷망이, 정보통신망이 확대되고 보급되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다루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그렇게 이제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했다는 거 중요하고요. 또 2000년대 이후 발달한 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큰 틀을 보면 첨단 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첨단 산업에는 생명공학, 우주항공, 신소재 사업, 로봇 사업 등이 발달하게 되고요. 서비스 산업에는 문화 콘텐츠 사업, 의료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입니다. 첫째, 경제 성장으로 변화한 정보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보통신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1990년대 공중전화로 통화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이 사라진 것은 스마트폰, 즉 휴대전화 사용 때문이죠. 경제 성장에 따른 전화기 사용의 변화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953년 전화 가입자가 2,500여 명 정도 됐었어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정말 얼마 안 되죠. 그런데 70년대는요, 100명당 전화 한 2대 정도, 87년대는 1가구 1전화 시대가 도입되게 됩니다. 90년대에는 국민 100명당 전화가 35대 정도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전화 대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왜 100명당 35대가 선생님 많이 늘어난 건가요? 하면 우리가 집에 가족이 한 4, 5명 정도 된다. 4, 5명당 뭐 한 2대 정도 그렇게 돌아가겠네요. 그죠? 또 1993년 1가구 2전화 시대가 도입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딱 2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때는 정말 확실하게 2대라고 1가구에 2대 정도 시대가 도입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늘었는데요. 1970년대 전화기를 쉽게 가질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인구만 왜 전화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각 가정에서 비싼 전화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형편이 못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부잣집, 잘 사는 집만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경제 성장에 따라서 전화기 사용의 변화 모습에서 경제 성장으로 전화기 사용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지금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쉽고 편리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죠. 또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텔레비전에 따른 변화 모습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막대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1974년에는 1619대 정도 이제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면 등록 대수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등록된 대수를 봤을 때 1619대라면 불과 거의 5년 만에 1978년에는 5135대로 텔레비전이 등록이 됩니다. 즉, 요 사이에 5년 내 등록 대수가 약 3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이 1960년대 흑백 텔레비전이 보급되었는데요. 흑백 텔레비전이 결국 사라지고 컬러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있게 됩니다. 또 방송국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이제는 텔레비전이 아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영화나 방송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 텔레비전의 모습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사용 모습도 많이 변화했죠. 그렇다면 두 번째,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시대별 우리 사회 변화 모습은요.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1960년대 흑백 텔레비전이 보급되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고속국도가 개통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깔끔한 도로가,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자갈도 많고 흙으로 이루어진 비포장 도로라 그래요. 이렇게 아스팔트로 깔끔한 게 아니라 시골의 산길처럼 흙과 돌로 막 이루어진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 버스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70년대 고속국도가 개통되면서 어떨까요? 어떤 지역 간에 가는 거리가 훨씬 더 빨라졌겠죠. 비포장 도로를 갈 때는 빠른 속도로 가지 못하지만 깨끗한 고속국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지역과 지역 간의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줄고 편리해졌어요. 또 1980년대에 컴퓨터가 보급되죠. 이때만 해도 각 가정에 이제 소수의 가정, 굉장히 잘 살거나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소수의 가정에만 보급이 좀 되다가 점차적으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많은 보급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승용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90년대에는. 그리고 드디어 KTX, 2000년대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어서 원래 우리가 여기 경주에 있는 지역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거의 5시간 정도 걸렸어요. 자가용으로 고속국도를 타고 가면 그렇게 걸리는 것이 KTX로 인해서 한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과 지역 간의 거리가 굉장히 이동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죠. 그리고 2010년대에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온라인 쪽에 모든 어떤 시설들이나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덩달아서 인터넷으로 하는 쇼핑이 증가했다는 거, 굉장히 많이 변한 사회 모습이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해외와의 관계 변화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일단은 해외 여행객이 1980년 34만 명에서 2018년 2870만 명으로 약 84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 해외와의 관계 변화 모습에서 해외 여행객이 증가됐을까요? 당연히 무엇이 발달해서? 항공이 발달했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이런 공항이라든지 항공시설의 발달로 인해서 저 멀리 외국까지 가는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가기도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한류가 확산되었죠. 여러분들, 한류가 뭐죠? 한류가?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가요 등 우리 문화가 세계로 퍼지는 현상을 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계인들이 왜 한국 문화를 좋아하죠? 이렇게 한류가 왜 이렇게 확산되고 한류 문화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까요? 방송산업이 발달하면서 우수 콘텐츠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방탄소년단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가수의 해외 공연, BTS의 해외 공연이 굉장히 많죠. BTS가 해외 공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 공연을 별로 할 수가 없다고 해요. 너무나 스케줄이 바빠서. 그리고 한류 문화를 좋아하다 보니 우리나라 가수의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세계인이 모이는 국제 행사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국제 행사를 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다양한 문화와 상품 홍보, 그리고 경제적 교류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외에 뭐 영화제라든지 엑스포라든지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생각나죠? 그런 올림픽이라든지 다양한 국제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열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또 상품 홍보를 위해서 또 경제적 교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잘 알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입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먼저 경제 성장에 따른 정보통신 변화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사회노트에 적어 오시고요. 두 번째는요. 경제 성장에 따른 시대별 우리나라 사회 변화 모습, 시대별로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과정을 적어 오시면 되고, 세 번째 경제가 성장하면서 해외와의 관계 변화 모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사회노트에 적어주세요. 문제도 적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